안녕하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에티켓입니다. 실내에서 계속 기침을 하는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손을 통한 분비물의 접촉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등의 손잡이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습관과 비누를 사용해 손을 수시로 씻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생활 방식이 감염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사회, 국가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피월드TV 한유문화원이 카운티스 마누카우 헬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오클랜드 미들모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4일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지난 5월 28일 이후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4아이의 아버지로 오클랜드 시내 마운트 웰링턴에 위치한 아메리콜드라는 냉동창고에서 일해왔는데 아메리콜드에서는 최소한 10명의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오클랜드 지역에 3단계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됐고 록다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단계 경보, 오클랜드 지역은 2.5단계 경보가 앞으로 최소한 10일 더 연장된다고 제신다 아던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상태의 경보를 오는 14일에 다시 점검하고 16일 밤 11시 59분에 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4일 5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타났고 이 중 3명이 지역 감염으로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지역 감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4일의 지역 감염은 마운트 로스킬 교회와 관련돼 있고 이들은 이미 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클랜드의 경보 단계를 2.5에서 2로 낮추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과 분석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2.5단계의 경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섬의 경우 경보 단계를 낮추는 문제도 논의됐으나 뉴질랜드는 매우 유동인구가 많고 오클랜드 시민들이 남섬으로 여행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8월 31일 0시를 기해서 오클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2.5를 발령하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페이스북에 오클랜드 남부와 서부 시민들은 누구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테스트 과정에서 잘못 발표된 것으로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모임은 10명까지로 규제하고 장례식과 결혼식의 경우 50명까지로 모임이 제한됩니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필요할 경우 경보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18일간 레벨 3단계를 거쳐서 8월 31일부터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게와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은 아직도 매일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3주일 가까운 기간을 잘 참아준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극장, 공연장에서는 1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모든 업소는 보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이 가능한 QR코드를 입구에 부착해야 합니다.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학교 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고 우버 택시는 운전자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티나 교회 예배는 10명 이내, 장례식과 결혼식 모임은 50명 이내로 하되 보건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의 총기 난사범이 뉴질랜드 사상 처음으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자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 범인을 고국인 호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작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군데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를 난사해 51명이 숨졌는데 이 범인은 살인과 관련된 40가지의 범행을 기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 사건은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테러일 뿐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고 말하고 따라서 뉴질랜드 사상 가장 무거운 종신형이 법정에서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터스 부총리는 또 이 범인은 호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뉴질랜드 퍼스트 당도 이 테러리스트는 자신의 고향인 호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범이 호주에서 실형을 살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인은 누구나 이 테러범이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도록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와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이 테러리스트는 호주가 데려가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이슬람 커뮤니티와 모든 뉴질랜드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뉴질랜드가 그의 교도소 생활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범인 테란트의 종신형을 위해서는 $5천만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최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GDP, 국내 총생산은 석 달 전보다 7%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59년 이후 가장 큰 경기 후퇴로 지난 1분기에 0.3% 감소한 데 이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호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한 유일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으로의 천연자원 수출에 큰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호주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났고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성장이 멈추고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61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이내 지붕에 칠하는 페인트에서 충분한 가정용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의 나다니엘 데이비스 박사는 페인트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위 솔라 페인트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이 솔라 페인트에는 빛을 흡수하고 발산하는 발광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붕에 솔라 페인트를 칠하고 물바지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면 이 페인트는 물바지에 설치되어 있는 솔라 패널에 빛을 보내주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되고 있는 값비싼 대형 솔라 패널과는 달리 빛을 흡수하기 위한 손가락 너비만한 좁은 솔라 패널로 페인트가 빛을 흡수해 보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난 1970년대부터 나왔으나 과학자들은 상용화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장관은 이러한 잘못된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 어떠한 백신 접종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야당인 국민당은 다음 달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교육 인프라에 4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지도자는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거나 교실이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콜린스 지도자는 국민당 정부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30년 교육 확충 계획을 세워 앞으로 10년 안에 2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이 투자금으로 60개의 새로운 학교를 짓고 추가로 10년 안에 10만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20억 달러는 5년간 학교의 보수,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해 건축가와 교육자 그리고 건축가 연합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에서 격리 비용 특별 면제를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부는 지난 8월 초부터 입국자의 격리 비용 자가 부담 조치가 취해진 후 87명이 면제 신청을 해왔고 이 중 85명에게는 격리 비용이 면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격리비용 면제 신청을 한 사람 대부분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5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살고 있던 뉴질랜드 시민권자 4만 3천여 명이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모두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마쳤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 비용은 어른 한 사람당 3,100달러, 같은 방을 쓸 경우 1인당 95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 3살에서 17살 사이 어린이는 475달러를 내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해외여행과 크루즈 선박의 항구 입항을 오는 12월 중순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그리그 헌트 보건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2015년 바이오세큐리티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까지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크루즈 선박의 호주 입국을 규제하고 특정 필수품에 대한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18일 호주의 데이비드 헐리 총독이 휴먼 바이오세큐리티 이머전시를 선포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피월드TV와 한유문화원 그리고 국립육군박물관은 공동으로 한국전쟁 사진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지난 6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오클랜드에서 열린 사진전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그동안 이 사진전을 보지 못한 북섬 중부 남부 지역 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전은 오는 10월 2일부터 6주간 계획돼 있으나 2주 정도 더 연장하는 문제를 박물관 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2일에는 개회식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이상진 뉴질랜드 한국대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 지방유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중부지방에 위치한 와이오루의 국립육군박물관은 평소 보기 힘든 군 관련 전시와 공공연구자료, 군사 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전시돼 있어 교육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